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실적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나이키가 지금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나이키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혁신이랑 시장 전략 변화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이 나이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일까? 자, 핵심만 좀 빠르게 파고 들어보죠. 일단 최근 실적부터 봐야겠죠. 2025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데요. 이때 실적을 보면 매출이랑 이익률 감소세가 이전 분기보다 좀 빨라졌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네요. 총 매출이 11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9% 줄었죠. 이게 지역별로 보면 또 좀 차이가 있어요. 북미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폭이 줄면서 마이너스 4%? 조금 안정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국 쪽은 오히려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더라고요. 채널별로 보면요, 나이키가 직접 하는 다이렉트 채널 있잖아요. 그게 매출이 12% 줄고 도매 매출은 7% 감소했고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실적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좀 얽혀 있습니다. 일단 쌓여있던 재고를 좀 처리하려니까 아무래도 마진에 부담이 갔고요. 제품 원가 가치도 좀 올랐죠. 그리고 판매 채널 구성이 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나이키 경영진이 내세운 윈 나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러닝이나 농구 같은 핵심 퍼포먼스 스포츠 분야에서 혁신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키 다이렉트 채널이랑 도매 채널을 이제 따로 보지 않고 이걸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나 보메로 18 같은 새 신발들에 대한 초기 반응도 꽤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경영진은 그래서 2026 회계연도쯤 되면 이런 신제품 성장이 기존 인기 제품들의 하락세를 메우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장 전략이라 그거 흥미롭네요. 특히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직영 매장 쪽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그 다이렉트 채널을 예전처럼 할인 판매하고 이러기보다는 정가 중심의 프리미엄 채널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실제로 작년 1, 2월만 해도 한 30일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브랜드 가치를 좀 지키고 진짜 충성도 높은 고객들, 팬들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존 도매 파트너들 있잖아요. 그들과의 관계 개선, 신뢰 회복,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당장 다음 분기, 그러니까 6월 26일에 발표될 4분기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하던데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빨라야 2027 회계연도부터나 성장이 가능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경영진이 기대하는 2026년 전환점하고는 시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있을 4분기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이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 예상치보다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주가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이런 것들 같아요. 그 신제품들이 기존 제품 부진을 얼마나 빨리 메워줄 수 있는지, 그 속도 문제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통합시장 전략이 실제로 잘 먹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랑 도매 채널 안정화 여부, 또 재고는 지금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미나 중국 같은 주요 시장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경쟁 환경,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군요. 나이키는 지금 당장은 매출과 수익성 하락, 또 재고 같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스포츠 중심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통합시장 전략이라는 카드로 장기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나이키가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강점, 그러니까 스포츠 혁신과 새로운 시장 접근법으로 재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2026년 전환점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분석에 따르면 2029 회계연도 이후에는 연평균 10% 중반대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이키의 미래를 보실 때 이런 단기적인 고전과 장기적인 전략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이 긴장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이키가 다시 퍼포먼스 스포츠 본연에 집중해서 브랜드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예전처럼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소비자들에게는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